페이지 94 소유권을 보세요. 소유권이요.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요,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리요. 소유권에 먼저 뭐가 있냐? 점유하죠. 이것을 점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점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사용하고 수익하죠. 수익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처분하죠.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분이요. 근데 여기 보면 권능이란 말이 있죠.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구성 요소를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권리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 힘들어요. 권리는 뭐냐?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한다. 알겠죠? 그럼 권능은 뭐냐?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다. 알겠죠?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죠. 근데 이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일해요. 단일이라는 것은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혼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혼일성 때문에 뭐가 있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소유권은요, 영원한 성질이 있어. 그것을 항구성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 시간이 흘러도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처분 권능이 뭐가 있죠?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 말은 나머지 소유권이 점유화가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고, 처분 권능은 저당권자한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저당권이 없어졌다 해봐.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처분 권능까지 회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영원히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제한을 하죠. 권능을요. 그런데 권능이 제한됐다가 다시 이것이 없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또 복귀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언제나 완전한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다? 저당권에서 처분 권능이 일시적으로 제한을 받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용익권은 뭐가 있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죠. 점유 권능은 뭐가 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치권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있죠? 이것을 이제 이것을 뭐라 한다?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완전 물권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완전 물권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것을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이것들은 다 뭐냐? 이것은 갑의 것이고요, 이것은 을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제한 물권을 뭐라 한다? 이걸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해. 설정적 승계.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그럼 보면 권리의 승계치들이 보면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라는 게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때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 말이고요. 이것은 갑이라고 하는 소유물에 대한 권리이죠. 그래서 제한 물권을 뭐라 한다? 타인.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그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타물권,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타물권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점유권능, 사용수익권능, 처분권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은 이거 뭐냐? 이것을 종류라고 하죠. 종류와 여기를 내용이라고 하죠. 내용은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하죠.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용익권능이 없는, 사용수익권능이 없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그 밑에 94페이지에 보면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인데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자예요. 이 불법 점유자가요, 여기서 불법으로 이 건물을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을한테 나가라 하면 A한테 나가라 하면 되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을이요, 미등기예요. 미등기. 아직 을이 등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항상 불법 점유자란 말은 뭐다? 이것은 제3자를 얘기해요. 제3자. 그러면 제3자가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3자가 있다.
그러면 항상 무엇을 가지고 기준하냐? 등기를 가지고 기준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그걸 봐. 지금 이 사람 미등기죠. 그러면 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겠어요? 매도인 앞으로 되어 있겠어요? 매도인 앞에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A한테 직접 나가러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죠. 그래서 매수인은 뭐다? 매도인 갑이죠. 매도인을 뭘 해서? 대위에서. 항상 이것만 딱 알면 돼요. 항상 이러면 불법 점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위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95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1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나와 있나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래 됐죠. 목적물의 사용수익 줄거 사용수익 알겠죠? 그 다음에 처분 줄거 처분 이렇게 사용하고 수익하죠. 그래서 사용수익을 뭐다? 사용가치라고 그래. 사용수익을 묶어서 뭐라 한다? 사용가치. 그 다음에 처분을 뭐라 한다? 교환가치라고 그래. 교환가치.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이루어졌어. 95페이지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맨 위에 2번. 소유권은 토지는요, 땅은요, 정당한 이익이요, 정당한 이익.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상하. 그 다음 3번은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공부상 경계, 거기를 줄 긋고 거기다 써요.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에 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토지가 포락됐다, 이 말이죠. 토지가 포락됐다. 1번의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보면 사회통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사회통념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복구란 말을 써봐. 거기 복구가 불가능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 봐봐. 한 번 토지가 포락되죠. 포락되면 그 옆에요.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해요. 소유권이 영원히 없어져. 소유권이. 아시겠죠? 그래서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다. 그래도 소유권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미채굴 강물이죠.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갑의 소유인데요. 땅 속에요. 석탄이 있어. 석탄. 광물 있죠. 석탄. 이 석탄은요. 여기서 국유예요. 국유.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뭐요? 토지의 소유권하고 광업권하고 광물하고는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 속에 있는 광물 있죠. 지하자원은 다 누구 거다?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이런 뭐란다? 광업권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땅속에요. 땅속에 봐봐. 땅속에 온천수가 오르죠. 온천수요. 이것은 누구 것이냐? 그건 토지의 소유자 거예요. 그래서 온천수는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토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미채굴 강물. 그래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자, 지금부터 상린관계를 한번 봐봐요. 이제 우리가 소유권은 크게요. 상린관계, 그 다음에 취득시효, 공동소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논점이에요. 상린관계는 법조문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상린관계라는 것이 뭐냐? 한번 봐봐. 여기요. 여기 딱 보면 토지가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갑이에요. 이게 의뢰토지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길이란 말이에요. 길, 도로요. 그런데 도로인데 이 토지는 여기에 딱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맹지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위요지,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죠. 둘러싸여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을은요, 땅은 자기 땅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상리야. 서로가 지금 어떻게 했죠? 서로가 인접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인접해야 돼요. 인접하는 부동산이에요. 동산한데 부동산.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관계죠.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뭐라고요? 상린권이라고 하고요. 상린권은요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인접하죠. 인접이니까요. 여기서 뭐가 안 돼요? 격지는 안 돼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요. 토지하고 뭐죠? 건물. 토지하고 건물. 여기 소유자죠. 소유자니까요. 여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렇게요. 임차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이 말이죠.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냐? 상린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은 뭐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소멸시효. 아까 말했죠.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서 영원한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이란 말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독립한 물건 아니에요. 소유권 속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봐봐. 법정이죠.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여러분 혹시 법정 스님 알죠? 법정 스님 얘기했죠? 법정 스님의 가장 유명한 산문집이 뭐예요? 법정 스님의 가장 유명한 책 몰라? 무소유. 법정 스님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돌아가셨는데 무소유. 그러니까 등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법정은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정. 그래서 법정 뭐뭐 나오면 등기 안 해. 왜?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 아시겠죠?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이건 뭐냐? 이것은 상린관계예요. 상린은 서로가 뭐가 돼 있다? 인접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지역권이요. 지역권은 뭐야? 지역권은요 여기요 인접하든 인접이든 뭐든 격지 떨어져 있든 다 돼요. 다 돼. 지역권은.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권은 땅지니까 토지만 토지. 여기는요 이것도 다 돼. 지역권은요 요역지의 소유자, 요역지의 지상권자, 요역지의 전세권자, 요역지의 임차인도 다 주장할 수 있어. 지역권도. 이건 똑같아. 그런데요 지역권은요 20년의 소멸시효 걸려. 20년의 소멸시효. 지역권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독립한 물건으로서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상린관계는요,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확장이면서 소유권의 제한이에요. 한번 볼까요? 갑이요, 의리갑한테 여기다 길을 내달라고 그래. 왜요? 지금 여기 보면 상린관계죠? 이 상린관계는 서로가 인접해 있을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의리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의 입장에서 소유권이 뭐를 해야 돼? 지금 제한을 받죠. 갑의 입장에서는 뭘 받아? 제한을 받죠. 의리의 입장에서는 뭘 한다? 확장이 되죠. 확장. 그래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제한이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을 말한다? 상린관계라고 얘기를 해. 아마 상린관계가 지금 그건 지금 다 뺐네. 자, 그럼 봐봐.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냐면 상린관계 의 봐봐. 95페이지. 의를 보면 1번 인접이죠. 인접. 그 다음 써 인접 줄 곳이고 거기다 써 격지 X라고 써. 격지 안 돼. 격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부동산이죠. 부동산 동그라미하고 그건 뭐다? 토지 건물이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소유자죠. 소유자 누구를 써야 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법의 규정 줄과 민법의 규정 그걸 뭐란다? 써 등기 X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규율되는 부동산 소유자 간의 권리관계를 뭐란다? 상린관계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 5번 봐봐. 인지죠. 인지. 자, 지금부터 5, 6, 7을 지금 한꺼번에 설명을 해. 그럼요, 이것을 가지고 5번, 6번, 7번 잠깐만요. 5, 6, 7번은 여러분요, 그 다음 장에 있네.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장 보면 맨 밑에 보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어?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됐으면 소유권은요, 토지 상하에 미쳐. 이러면요, 건물 지을 때 지하 파 안 파? 파죠. 그냥 땅 속에도 내 거예요. 위로 몇 층, 3층, 4층 올라가죠. 공중도 내 거예요. 이 땅만 내 게 아니고, 알죠? 직선으로 상하. 이건 갑이고 이건 을이죠. 여기다 뭐라냐? 여기다 갑하고 여기다 경계표, 경계. 여기요, 경계표하고 담. 경계표하고 담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경계표하고 담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요, 이것은요, 설치비용, 설치할 때 드는 설치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측량비용이 있어요. 측량비용은요, 토지 면적의 비례. 토지 면적의 비례예요. 설치 비용은요, 설치는 절반. 공동으로 비용, 공동비용.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이것을 공유라고 그래요. 희한하게 공유인데,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안 돼. 자, 지금부터 봐봐요. 자, 봐봐. 항상 이 설치비용하고 측량비용 두 개 바꿔. 여러분 조선말로 한번 해볼까요? 설치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하고
측량 비용은 절반씩 한다. 그럼 뭐 조선말로 하면은요, 어디가 틀리지 어디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걸 바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상해야지. 어떻게 연상을 해? 뭐를 측량을 해? 땅을 측량하지. 땅 면적을. 측량은 토지를 측량한다. 이렇게 연상을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측량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경계표 담 9라고 돼 있죠? 지금 96페이지 보고 있죠? 그러면 설치 비용은요, 절반이죠. 공동부담. 공유이지만 분할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측량은 측량 줄 것이고 토지 면적 줄 것이고, 측량은 토지를 측량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 옆에요, 보면 뭐라 나왔죠? 수지 목군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봐봐, 여기요, 이렇게요.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건 갑이고 이건 을인데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뿌리가 이렇게, 나무를 말한다. 수목가지라고 그래. 수목가지. 여러분요, 지난주 토요일날 이거 뭐죠? 지금 토요일날 민법 강의 듣고 있죠? 예, 죄송해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수목뿌리요. 제가 이 책 쓰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요, 수목뿌리. 제가 이게 오드가 독수리로 쳐야 돼요. 쳤는데 있잖아요, 막 보고 이 자판만 보고 막 때리게 쳤거든요. 고개를 들으면요, 영어예요. 열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망치가 있으면은요, 알죠? 근데 의뢰를 못하는 게요, 남이 이거 치잖아요. 남이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요, 남이 이걸 치죠. 그럼 중간에 글씨를 틀리게 써버려. 그러니까 상링 관계인데 관계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잘 안 돼요. 용어 있죠, 용어.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 학교했던 친구들이 쳐주면은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일반한테 맡겨놓으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보고 그냥 막 쳐버리니까요. 그걸 뭐 지 문권을 써놨는데 이게 교정할 때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어떤 것들은 문제들이 그냥 내려받아가지고 긁어가지고 복사하게끔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은 거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많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 번씩 부탁을 하죠. 부탁해놓으면 가져오면 고치는데 더 많이 시간이 걸려요. 고치는데. 그래가지고 보면 뭐가 있냐면, 기계를 하나 샀어. 20만 원짜리. 27만 원인가? 그런데 스캔하는 게 있어요. 스캔. 이걸요, 책을 스캔을 해. 근데 스캔을 딱 하잖아요. 문제가 뭐냐, 중간중간에 글자가 빠져있어. 그래도 워드로 치는 것보다 그게 더 빨라. 알죠? 독수리 쳐가지고요, 영어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 알겠죠? 그거는요, 내가 딱 스캔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생각이 딱 있잖아요, 머릿속에. 글자가 스캔이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 글자 이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캔이 다는 완벽하게 안 되는데, 거의 한 85%는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니까 이걸 읽으면서 내가 수정이 되는데요, 남이 오드로 쳐오는 것은 믿게 돼요, 이상하게 그게. 그래서 수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요, 뭐가 제일 안 되냐, 아까처럼 있다고 없다고 바꿔놓으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딱 보면은 OX만 보면은 맞잖아요. 그 말이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있다 없다가 법에서는,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수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걸 긁어가지고 이렇게 다 보면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죠. 왜? 틀렸다 이놈은 그게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그걸 수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출 천재 지문집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아예 그냥 새롭게 다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문집이 지금 없죠? 조문집이요? 조문만 해석해도 웬만한 것은 다 그냥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이거 막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한참 찾는데요, 그거는 스캔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영어가 나왔을 때 그 자괴감이라는 것은, 그럼요, 심호흡을 한 15번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수양이 돼요. 왜냐면 화가 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이 착해져요. 수목까지요? 수목이죠? 수목은 뭐죠? 이건 목이죠?
이 뿌리가 뭐죠? 근이죠.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그래. 제가 학교 가면 꼭 쳐줄게요. 학교 가면 연락이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자기 학교 가면 꼭 쳐준대. 알았다고 해. 문자 보내면 연락이 안 돼요. 수목뿌리, 목근이죠. 자, 그러면요.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20가지요. 가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제거를 청구해요. 제거를 청구하고요. 여기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을이요. 을이 임의로 제거해요. 임의로. 근데 여기는 수목뿌리는요. 그냥 임의로 제거해요. 차이가 있어 없어 지금? 있죠. 위에는 제거 청구하고 밑에는 바로 하고. 이거 또 바꿔.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요. 우리는 뿌리가 더 중요해요? 가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뿌리죠. 그럼 뿌리를 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를 너가 뿌리 넘어왔으니까 너가 잘라. 나 잘못 자르면 나무 죽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법에서는 나무를 더 중요시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에 보이니까. 왜? 법은 보이지 않는 것은 법이 침투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뭔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법이 침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뿌리가 더 중요한데 법은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지를 더 보호하는 거예요. 됐죠? 가지는 제거하러 가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하고, 뿌리는 바로 제거하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가운데예요.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자, 맨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요. 이것이 이제 4가지 한꺼번인데요. 이게 지금 다 법조문인데, 법조문 보려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림으로 봐야지. 여기요,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밑에다가요, 지하실을 파요. 지하실. 그 다음에 여기요, 물이 가는 거, 물이 가는 것, 오수, 하수, 오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제가요, 가밀 억제권역을 한번 잠깐 봤더니, 남양주는요, 여기 1피동, 2피동, 3피동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네. 1피동, 2피동, 3피동이요. 과밀 억제권역, 평내, 어평, 1피동, 2피동, 3피동, 도농, 그 다음에 다산 있죠? 도농, 다산. 그 다음에 금남리 아닌데? 금고 거기 같아요. 거기하고 몇 군데가 과밀 억제권역이고 하도는 아니더라고요. 하도는 왜 그러냐면 하도는 그 옆에가 보면 뭐가 많아요? 땅들이 많아, 농사진데 많아요. 저거 많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구리시가 다 그냥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구리시는 다. 근데 남양주는 땅들은 워낙 크니까요. 알겠죠? 과밀 억제권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이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건물 유리창이 이렇게 있죠. 봐봐요. 여기서 2m 이내, 경기로부터 2m, 잘 봐. 2m 이내예요. 여기는요, 2m 이상을 떼야 돼요. 여기를 깊이라고, 깊이 H요. H는요, 2분의 1 H 이상을 떼야 돼요. 여기는요, 반 미터 이내일 때 이렇게. 자, 지금 설명을 해. 건물을 신축할 때는요, 여기 있죠. 여기가 가장 돌출됐죠. 돌출된 부분부터 반 메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 메타 이상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는요, 총 하면 모두 몇 메타가 떨어져 있겠죠? 1m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반이니까 1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집하고 2m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길이. 그러면 여기다가요, 이 앞을 막아야 돼. 여러분 혹시 모텔 같은 데 보면은 밖에서 쳐다볼까 봐서 창문 앞에 보면, 여기가 창문이에요. 창문 앞에 이 정도, 이만큼 딱 떼가지고 옆에다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유리라고 하나요? 불투명 유리 있잖아요. 이런 걸로 내가 쭉 이렇게 막아놨죠. 밖에서 여기 못 보게끔. 그걸 차면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파트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커튼, 이렇게, 여기서 2m가 넘으니까. 얼마일 때? 2m 이내일 때. 동하는 너무 멀죠?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커튼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아파트는 다 커튼 치지. 아파트 그 유리에다가 앞에다가 또 유리를 해가지고 막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요, 지하실은요, H죠? H가 만약에 2m다. 그러면 1m 이상을 떼라 이 말이죠. 지하실을 팔 때는, 땅속을 팔 때는 1m 이상을 떼서 팔아 이 말이죠. 여기는요, 오물하우스. 여러분 보면 여기 지금 아파트가 단지로 들어오면은 먼저 하수 시설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하수 시설이 안 되는 게 많죠.
왜냐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여기서 좀 더 가면 금남리, 그걸 보면 일반 주택들은 하수시설 없죠. 하수시설 없는 데는 어때요? 밑에다가 하수시설 시설을 해야 되죠. 뭐 통 같은 거 묻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를 떼야 된다? 2m 이상을 떼가지고 묻어야 된다. 경계로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이게 딱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거기를 얘기하고, 그 밑에 이제 봐봐. 그 앞으로 다시 와. 앞장으로. 앞으로 와. 앞으로 오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오면 맨 위에요. 인지 사용 봐봐. 인지 5번이요. 95페이지 맨 위에,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근방에서 담이나 건물을 축적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에 대해서 줄고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하고요. 승낙이 없으면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 토지라고 되어 있죠. 토지 동그라미. 여기서 토지란 말, 토지는 청구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 법에서 청구란 말은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승낙할 의무가. 승낙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로 가름한 거예요. 밑에는 봐봐. 그러나 이웃 사람에 뭐가 없으면, 승낙이 없으면 어디에는 못 들어가? 주거에는 못 들어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승낙 없으면 남의 집에는 못 들어가요.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상대방의 주거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아니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판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거는 뭐라고 돼 있어? 주거는 승낙이 없으면 돼 있죠. 토지는 뭐라고 돼 있어?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말이 완전히 다르다고. 됐죠 지금? 그러니까 남의 집은요, 판결로도 못 들어가. 알겠죠? 그 다음에 6번이요. 물에 가는 권리죠. 물에 가는 권리. 자, 저수할 때 저 동그라미, 저수 배수 인수 거기 줄고 저. 그 다음에 하류 연한할 때 하. 그 다음에 수리어 변경할 때 수. 그 다음에 용수권 승할 때 용. 소통 공사할 때 소. 공유하청 용수권 공. 경계표 할 때 경.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맨 끝에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간다. 관습.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저하수. 우리 봐봐. 저하수. 하수죠. 하수를 용수해야지.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을 받는 뭐가 있다? 관습이 있다 이 말이죠.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요, 관습이라는 건 뭐죠? 그 지역의 풍습이죠. 그 지역의 풍습대로 하세요. 이게 있단 말이죠. 법에. 법이 먼저가 아니고 그 지역의 풍습이 먼저다 이 말이죠. 관습이 먼저다. 그게 바로 몇 개다? 그게 바로 7개가 정해져 있어. 저, 하, 수, 용소, 공경 7개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만 관습에 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오고 있죠? 엉뚱한 거 써놓고 이것은 관습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는요, 수리어 변경 수가 있죠. 수 건데 뭐라 한다? 관습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하지 않는데 이것은 법조문의 제목을 봐야 돼. 그러니까 제목을 내가 쭉 써놨죠. 뭘 본다? 법조문의 제목을 본다. 제목. 알겠죠? 그 다음에 7번요. 경계에 관한 거죠. 경계. 자, 통상의 경계표나 담이죠. 여기 봐봐. 경계표나 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담을 하죠. 비용은 쌍방이 절반. 그런데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한다?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례. 수목가지. 여기 가지 나왔죠? 가지는 뭐한다? 먼저 가지의 제거를 청구해. 첫 번째 끝에 가지의 제거를 청구해. 그런데요, 화장실 안 갔다 와. 화장실 안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구자가 임의로 제거해. 응하지 아니하면 돼 있잖아요. 알겠죠? 화장실 안 갔다 오면 그거는 임의로 제거해.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수목 뿌리는요 임의로 제거해. 맨 끝에 임의로 제거. 3번 건물을 축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경계 동그라미 경계다 써. 가장 돌출된 부분 이렇게. 가장 돌출된 부분 이렇게. 가장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얼마 이상? 반 미터 이상 이렇게.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몇 년의 경과? 1년. 건물이 뭐가 된다? 완성이 되면은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이렇게.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내? 2m 이내. 얼마 이내? 2m 이내. 알겠죠? 이내. 두 번째 끝에 차면시설. 5번 물에 관한 지하시설. 맨 끝에 지하시설 박스. 첫 번째 끝에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 2m 이상. 저수지 국어 지하실 얼마? 깊이의 반 이상. 그래서 그럼요 3번하고 5번을 묶고
3번하고 5번을 무슨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조그맣게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어. 3번하고 5번을 뭐라 한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3번하고 5번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 주의토지 통행권. 자, 봤어요? 자, 여러분 주의토지 통행권 한번 봐봐. 이게 뭐냐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길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이건 갑이고 이건 을이죠. 을이죠. 이렇게요. 여기 봐봐요. 여기 좀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죠. 통로가 있으면 여기서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전부가 다요 판례예요. 그런데 되게 간단해요. 상식적이에요. 극히요. 이런 봐요. 이 이제 용어 정리하죠. 갑을 뭐라 한다? 을을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그래요. 통행권,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자. 이것을요 통행지 뭐라 한다? 소유자라고 그래요. 통행지 소유자. 아시겠죠? 그럼 여기 봐봐.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봐. 이게 지금 뭐죠? 이게 맹지죠? 맹지, 위요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걸어다닐 수 없죠. 인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요 갑의 땅을 걸어다닐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의해서 있다. 법에 의해서. 그럼 주의토지가 남의 땅을 걸어다니까 이러면요 갑한테요 손해가 많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손해가 많게 적게? 손해가 적게 해야 되죠. 적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은요 을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료를 이동해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을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요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겨. 토지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겨. 그러면요 뭘 할 수 있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동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지금 이제 갑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면은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남의 땅이니까 보상해야 되죠. 보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상 안 하면 그렇지 달라게 해야죠. 채무 불이행이 되죠. 보상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폐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보상을 했어. 을이 보상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보상을 했어. 그러면요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가 누가 있어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한테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죠. 이 사람한테 이미 을이 보상했으니까. 알겠죠? 이걸 주의토지라고 하죠. 남의 토지를요, 남의 땅을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에 나중에 여기가 길이 개설됐어. 나중에 길을 여기서 만들어졌어. 개설됐어. 나중에 만들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개설되면 어떻게 돼요? 길은 어떻게 된다? 폐쇄, 없어지죠. 됐죠? 통행은 언제 통행하는 거예요? 현재죠. 현재 이용 상황.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하지. 현재 맞게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장차요. 장차 이용 상황에 맞게끔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장차 미리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미 통로가 있다. 이미 통로가 있어요. 이미 통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미 통로가 있다. 그러면 현재도 인정될 수 있대요. 너무 좁으면. 이미 통로가 있어. 근데 너무 좁아. 그럼 다시 넓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우리가 건축법상의 도로의 폭은, 건축법에는 도로 폭이 4m라고 돼 있어요. 4m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맞게끔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통행이란 말이 뭐죠? 걸어다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저 토지를 인도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점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점유하면 갑은 인도를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이건 권리죠. 권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건축물이 방해물이 있다, 방해물이 있다. 그럼 방해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철거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여기다가요, 길을 내기로 했는데, 갑이 을한테 미우니까요, 여기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요 걸어다니라고 한 거야. 이쪽으로 걸어다니라. 그럼 그 건물 타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지붕으로. 그럼 어떻게 한다? 아무리 허가를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다 철거해야 돼요. 그쪽으로 길을 내기로 했으면. 그 다음에요, 만약에 그것이 진흙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흙탕이다. 그러면 뭘 한다? 그것을 뭐냐면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를 포장할 수도 있고요, 모래를 깔거나 자갈을 깔 수도 있어요. 알겠죠? 다 할 수 있다.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설할 때는 개설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
비용은 갑이 부담해요? 을이 부담해요? 비용은? 을이 부담하죠?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토지가 봐봐요.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갑의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해요. 이게 지금 갑의 거죠? 갑의 건데요, 토지가요, 일부가 양도가 돼요. 일부 양도. 일부가 양도가 돼서 이렇게요. 여기서 갑하고요. 여기는 갑이고요. 갑이고, 여기는요, 을로 돼 있어요. 여기는 토지를 분할을 했어.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분할해서 여기는 갑이고요. 여기는 을하고 이렇게 됐어. 알겠죠? 여기는 을이고요. 여기 이렇게 처음에는 맹지가 없었는데 맹지가 생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길을 또 내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길을 내달라고. 그러면 양도 당사자,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에요. 양도 당사자, 분할 당사자는 무상이에요. 그런데 을이 이것을 애한테 처분하죠. 이거 승계인이라고 그래요. 승계인하고는 다시 뭐가 된다? 유상으로 되는 거예요. 유상으로. 승계인은 유상으로 돼. 알죠?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의토지로 뭐 할 수 있다?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위에 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상린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요, 상린관계에서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먼저요, 200페이지 한번 봐봐. 200페이지. 200페이지 아까 내가 저하수를 용수하면 그거 혹시 봤어요? 봤죠? 거기 한번 봐봐. 200페이지 보면 상린관계 한번 봐봐. 1번 용수권을 승계할 때 줄고, 용수권을 승계 인지사용청권 줄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소통공사 214번 보고 있어요? 소통공사 줄고요. 수류 변경 줄고요. 했어요? 그럼 봐봐. 거기서 뭐가 나오죠? 저하수를 용수하면 공경받는다 그랬죠? 1번 봐봐. 1번 용수권의 승계는요, 저하수를 용이라고 되죠? 용수권이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맨 끝에 관습이 한다. 관습 맞죠? 맞죠 지금? 2번은요, 인이죠? 저하수 용소하면 공경 있어 없어? 인은 없죠. 그러면 끝에 관습에 의한 규정이 없다, 이면 없다. 규정이 없다. 됐죠 지금? 이건 우리 기출문제예요. 3번은요, 소통. 저하수를 소통공사 있죠? 그럼 관습에 하는 규정에 의한다. 공경받는 경계표 담 관습이 적용된다. 저하수 할 때 수료 변경 관습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맨 오른쪽 보면 답이 있는데 답 굳이 안 보려고 생각하면 안 보일 거예요. 너무 적어가지고. 알겠죠? 굳이 그걸 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지. 알겠죠? 굳이 안 보려고 하면요,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주의토지 통행권에서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럼요, 220페이지 봐보세요. 자, 그럼 220페이지 주의토지 통행권을 보면 뭐라 나왔죠? 토지의 분할 220번 202페이지 220번 202페이지 220번 뭐라 하죠? 토지의 분할이라 일부 양도. 여기 봐봐. 토지의 분할이라 일부 양도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당사자 간에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런데 승계에는 뭐가 된다? 유상. 그래 봐봐. 일부 양도의 경우 무상 통행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에 줄과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알죠? 뭐라 한다? 옆줄 긋고 분할 당사자 간에만 적용. 분할 당사자 간에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줄고,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줄었어요. 그걸 뭐라냐면 통로가 개설된 경우 이 말이죠. 통로가 개설된 경우 이 말이죠. 통로가 개설되죠? 그럼 뭐가 된다?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3번은요,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기존의 통로 줄거 과거 이미 통로가 있죠. 그런데요, 뭐라고 돼 있어? 이용에 부적합하여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그럼 지금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통행로를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여기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줄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 말이죠.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의 몇 메타라고 했죠? 4m.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게 중요해. 그래서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서 결정한다. OX, X.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자, 222번 봐봐.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을리하면,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을리 줄고 202페이지. 게을리란 말은 채무 불행이죠. 게을리한 보상 의무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막 게을리하면 줄고 채무 불이행의 문제예요. 채무 불이행의 문제. 통행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나.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채무 불이행이 돼. 돈 안 준다고 해서 길 막아버리면 안 돼. 왜? 이 통로는 뭐에 의해서 인정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막아버리면. 알겠죠? 2번은요, 통행권자의 범위는 현재 용법. 현재예요. 장래 동그라미, 미리 동그라미, 장래 X. 미리. 이용상황도 미리 대비해서 정해야 된다. OX, X. 틀렸다 이 말이죠. 3번,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여기 봐봐. 통행만 하라겠지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의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은요,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로 개설 등 적극적 자기 의무를 통행 이런 그러니까 봐봐. 이건 뭐를 해야 되냐?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기를 뭐라고 한다? 통행지 소유자. 여기를 뭐라고 그래? 통행권자잖아요. 이 길을 낼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 비용 누가? 통행권자가 부담하죠? 통행권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말은 통행지 소유자는 적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다? 소극적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돈 대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저기 적극적 자기 의무 아니죠. 소극적 인용 의무라고 하죠. 소극적 인용 의무 이렇게. 됐죠? 자, 5번은요. 203페이지 맨 위에 5번.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 줄고 일부가 양도. 그럼요, 여러분요, 일부가 양도되죠? 바로 밑에. 일부 양도 전에 양도인 소유 종전 토지 거기까지만. 양도 종전 토지 여기까지만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는 인정이 안 돼. 자, 그럼 봐봐. 여기 그림 한번 그려봐. 거기다가 이 말의 뜻이 뭐냐? 5번 뜻이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길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요 의뢰토지에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 통행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여기도 공로고 여기도 공로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일부를 양도했어요. A한테 이 사람이 뭐랬다? 일부 양도 이 말이죠. 일부를 양도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요? A한테. 그럼 A는요. 그럼 A는 봐봐. 이쪽도 맹지고 이쪽도 맹지죠. A는. 그럼 A는요. 은한테요.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한테만 내야지. 을한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이 토지가 맨 처음에 있을 때 이 토지가 뭐예요? 이 토지가 지금 맹지에서 아니었어? 아니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길을 내달라고 할 수 없죠. 맹지가 아니니까. 이 땅이 지금 일부가 양도가 돼가지고 지금 맹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갑한테만 청구해야지 다른 사람의 토지는 안 된다 이 말. 다른 사람 토지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인의 종전 토지, 갑의 토지에다 인정을 해달라고 해야지. 누구 토지도 하면 된다? 다른 사람 소유 토지 A 아니면 을의 토지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 게 빨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통행권이란 게 다 이런 것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볼까? 223 1번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봐. 남의 길을 우리 아까 말했어. 통행지 소유자한테는 손해가 많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지.
2번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 할지라도 맨 끝에 통행에 방해가 되죠. 그러면 철거해야 돼. 아무리 적법하게 설치했다 허가받은 적법한 담장이라 할지라도 철거를 해야 돼. 그쪽으로 길을 내기로 했으면.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죠. 분할로 인하여. 그러면 무상은 누구하고 누구만 무상이다? 분할 당사자. 그래서 포위된 토지의 줄과 특정 승계인에게는 특정 승계인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그래서 무상통행권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 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를 막는 건물을 건축 줄거봐. 공로 사이에 통로를 막는 건물을 건축했어? 공로에다가 통로를 막는 건물을 건축했어? 타인 소유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요? 힘이 길이 있는데 자기가 길 막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5번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지 아까 했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지 누구?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한테는 뭐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